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꾸빼씨의 행복 여행을 미리 읽고 친구들이 작성한 구조도를 바탕으로 해서 꾸빼씨의 행복 여행을 좀 간략히 빠르게 복습해 보려고 만든 영상입니다. 친구들의 구조도를 보면서 친구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독서 교과 학습을 하고 있고 선생님이 비문학 지문 스스로 읽어내기 하고 과제를 주긴 했지만 꾸빼씨의 행복 여행은 비문학 독서 제재가 아니라 소설이기는 하죠. 하지만 이 교과서 자체가 지금 종합하여 읽기 부분에서 가나다 세 개의 각기 다른 갈래에 글을 주고 그러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정리해보는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소설이긴 하지만 잔잔한 느낌으로 행복에 대해 생각하면서 내용을 잘 함께 파악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첫 번째 친구가 정리한 거를 보면요. 이 친구의 경우는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실제 교과서도 그렇게 아마 수업이 진행이 됐을 거예요. 이 해설서, 교사용 지도서나 해설서에서나 전체적으로는 다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누고 있기는 한데요. 갈래가 소설이기도 하고 앞부분의 줄거리 이후의 부분을 정리해 놓은 거라서 사실상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눠서 보는 것이 매끄럽지 않게 느껴질 수 있어요. 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내용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나눈 처음, 중간, 끝이 수업 영상에서 했었던 처음, 중간, 끝과 동일하지 않다 하더라도 크게 굉장히 괴로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전체적인 흐름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있으면 됩니다. 일단 앞부분에서는 꾸빼가 행복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답을 찾아가며 여행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배움의 목록을 작성한 뒤 노승에게 보여주죠. 이 노승은 이미 예전에도 한번 만난 적이 있는 그 사람입니다. 이 노승에게 보여주니까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읽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행복의 중요한 요소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행복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 노승이 그냥 나 같은 사람이 쓴 행복의 배움 목록을 너무나 열심히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 노승의 모습에서 하나의 배움을 얻습니다. 이 노승은 사물을 보는 굉장히 좋은 안목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물을 보는 좋은 방식, 아무리 사소한 거여도 관심을 갖고 보는 그 자세, 이걸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하나의 배움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중간 부분에서 꾸빼가 내민 행복의 배움 목록에 노승이 매우 만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족을 한 모습에 기쁘기도 하지만 자신이 잘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라든지 새로운 정보나 가르침을 얻고 싶었는데 그렇지는 않아서 약간 실망한 감정까지 요거 지금 잘 정리해 줬어요. 사실은 이 단계에서 노승이 내 배움 목록을 보는 단계에서 노승이라는 존재는 사물을 보는 좋은 방식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이 친구는 앞부분에 정리를 했어요. 이 노승에게 배움 목록을 보여주는 나름의 사건이라고 했을 때 그것에서 배운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주게 하기 위해서 앞부분으로 순서를 바꿔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노승과 꾸빼가 산책을 하는 장면이 있었죠. 끝이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내용이 길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꾸빼는 좀 나름의 지적 대화를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노승의 경우는 그냥 이 대화를 나누면서 혹은 그냥 함께 걷게 되는 그 순간 자체의 어떤 행복감,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직접적인 가르침보다는 아름다운 순간을 함께 하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지 꾸빼가 스스로 깨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전개가 되었었습니다. 여기서 꾸빼는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각을 멈추고 그 순간 세상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바라볼 시간을 갖는 것 그 자체, 그것도 행복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순간에 보여주는 노승의 웃음은 진짜 삶에서 느끼는 근원적 행복에서 비롯된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경우는 굉장히 전체적인 내용을 잘 정리해 줬는데요. 뭔가 처음, 중간, 끝을 나누는 그런 부분이 자습서를 약간 참고하지 않았을까 선생님은 그렇게 조금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미리 읽고 충분히 잘 정리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 상관없이 선생님이 그냥 참고로 하나만 정리해 줄 건 뭐냐면요. 요 깨우치게 함이라는 단어예요. 요거는 교사용 지도서에서도 깨우치게 함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냥 명확하게 단어의 뜻을 우리가 좀 이왕이면 정확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깨치다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 흔히 우리가 깨우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상황이 깨치다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상황에 많이 써요. 깨치다라는 단어의 뜻은 깨달아 알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은 깨달아 알게끔 만드는 것, 요게 사동전미사 우를 써서 깨우치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깨우치다 같은 경우에는 깨치게 하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꾸빼와 노승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노승이라고 하는 존재는 깨우치는 존재죠. 그래서 꾸빼가 행복의 진정한 어떤 의미를 깨닫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승이 깨우쳐주는 존재라면 꾸빼는 깨치는 존재. 그러니까 깨달아 알게 되는 존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스스로 깨치게 함이라고 해야지 맞죠? 노승이라고 하는 존재는 꾸빼에게 무언가를 스스로 깨닫게 한 거니까 깨치게 함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필요하게 실수로 우라고 하는 사동전미사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도 그냥 꾸빼의 깨달음이라는 의미니까 깨침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뭐 이번 시험에 당연히 낼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휘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굳이 하나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두 번째 친구의 구조도도 한번 볼게요. 이 친구의 경우는요, 번호를 달았어요. 앞에 친구는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눴다면 이 친구는 문단 번호를 달아서 1번 문단부터 6번째 문단까지 그림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줬죠. 앞부분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뒤에 꾸빼가 행복의 배움 목록을 정리해서 노승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첫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단락은 뭐였냐면 이 사람이 이 노승에게 나름의 예를 갖추기 위해서 깨끗하게 정리해서 보여줬었는데 노승이 원본을 보고 싶다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망설이다가 주게 되고 그것을 본 노승이 너무 훌륭하다, 덧붙일 게 없다 하는 그런 부분이었죠. 이 부분에서요, 단편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나름대로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노승에게 원본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 그 이전에 보면은 이제 이 꼼꼼히 목록을 읽는 장면 있죠. 이 사람이 나의 어떤 행복의 배움 목록을 보면서 굉장히 꼼꼼히 읽게 되고 그 부분을 처음에는 좀 약간 이상하다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적은 그 목록을 이렇게까지 깊은 주의를 기울이면서 읽을 수 있을까? 신기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것 자체가 하나의 배움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라 라고 하면서 작은 따옴표까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느낌표 빵 찍혀 있죠. 우리가 이건 비문학은 아니긴 하지만 어떤 글을 읽을 때 나름대로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좀 주의 집중력을 환기하기 위한 표현의 장치 같은 것을 사용하는데 그게 바로 요거죠. 작은 따옴표나 느낌표를 쓰는 것. 그러면서 내가 준 배움의 목록을 보면서 그 사람이 굉장히 관심 있게 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타인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거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기에 같이 정리를 해준다면 지금 그림 굉장히 예쁘게 잘 그렸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 첨가를 해서 뭐 다른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라 라고 하는 지금 배움이 있었던 거니까 이 부분을 정리해 준다면 나중에 이 그림으로 복습을 할 때 더 잘 들어오고 중요한 부분을 생각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아쉬웠지만 그래도 정리는 잘 돼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약간 기대한 게 있었잖아요. 나름대로 뭐 피드백을 주거나 여기서 어떤 배움을 더 주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덧붙일 게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반응은 이게 아닌데 좋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렇게 좀 혼잣말로 써놨는데 요것도 좋지만 여기에다가 좀 명확하게 칭찬받아서 기쁘기는 했지만 실망의 감정도 있었다는 거. 실제 교재에 그대로 나오는 말이니까 이런 키워드로 정리를 해준다면 나중에 명확하게 더 잘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네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노승과 꾸빼가 지금 산책을 나가게 되잖아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때 노승이 말하기를 진정한 지혜는 이 풍경 속에서 한순간에 발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언제까지나 깊이 감춰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진정한 지혜가 될 텐데요. 이게 결국은 어떤 지혜겠어요? 지금까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였기 때문에 행복과 관련된 걸 거예요. 행복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행복을 파악하는 그 지혜는 이 풍경 속에서 한순간에 발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언제까지나 깊이 감춰져 있을 수도 있다. 즉 발견을 할 수도 있고 발견을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한순간에 이 풍경 속에서. 그러니까 목록을 만들고 이것저것 찾아 헤매는 나름의 방식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드는 게 행복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요것과 관련지어서 조금 볼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교과서 24쪽을 보면요. 당신은 마음 공부를 잘 하였소 라고 하면서 이제 노승이 얘기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노승에게 내가 찾았던 행복의 배움, 목록 같은 것을 주게 되면서 행복을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노승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글쓴이는 이 노승이 있는 이곳, 이런 산들을 날마다 보면 지혜로워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죠. 즉 노승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혜로운 존재. 이 사람이 볼 때 노승이라는 존재는 행복을 제대로 아는 존재거든요. 즉 이 글에서는 지혜라는 말도 잘 사용이 되는데 이 지혜라는 것은 행복을 아는 것. 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승이 진정한 지혜는 어쩌고 얘기하면서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네? 왜 느닷없이 지혜를 얘기하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글쓴이가 꾸빼가 찾고 있는 어떤 행복에 대한 단서를 지금 노승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복을 찾아내는 자세에 대해서 노승이 얘기한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도 그렇게 읽었겠지만 이렇게 글씨로 적어주면 나중에 좀 더 명확하게 의미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는 이런 모습, 노승의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 배움까지 나아가게 되는 꾸빼의 모습이 보였죠. 그래서 노승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생각을 멈추고 세상의 아름다움 그 자체를 바라볼 시간을 갖는 것, 그것 자체로도 진정한 행복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내용이 드러났었습니다. 지금 이 친구에게 막 이것저것 많이 적었다고 이 친구의 어떤 구조도가 결점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잘 정리했으니까요. 그럼 그 다음 세 번째 친구의 구조도를 보면요. 이 친구는 이제 그림을 통해서 잘 정리를 해줬죠. 꾸빼가 자신의 행복 목록을 지금 노승에게 보여주는 거고 그 과정에서 살짝 실망했던 내용 이런 게 드러나죠. 이 친구가 충분히 읽고 정리했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있겠지만 혹시라도 막 한 달 뒤에 중간고사를 준비하면서 볼 때는 아리까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첨가해서만 얘기하자면 이왕이면 이런 것들을 한눈에 잘 보일 수 있게 해주면 나중에 복습할 때 유용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엄청나게 열심히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라 이러면서 느낌표 빵 찍었던 그런 말. 이 글쓴이가 하나 배웠던 그 지점들은 여기에서 잘 드러나게 적어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기쁨이라든지 실망의 감정을 동시에 느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언급해주면 나중에 다시 볼 때 더 빠르게 회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산책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 진정한 지혜는 풍경 속 한순간에 발견하거나 깊이 감추어져 있을 수 있다.
다른 친구들이랑 다 발견한 게 비슷하죠? 다 중요한 것은 친구들이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친구도 이 지점에서 진정한 행복을 파악할 수 있고 그게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했는데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른 친구들도 동일하게 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친구의 구조도를 보면 이 친구는 조금 단순하게 쓰기는 했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키워드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내용들은 가지치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로 여행 초반 때 만난 노승과 재회에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대화의 과정에서 진정한 지혜는 행복에 대해서 얘기 나눈 대화의 과정에서 진정한 지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지혜도 결국은 행복이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풍경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깊게 감추어져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꾸페라는 사람이 노승의 웃음 이런 것 그 자체, 그 순간순간 그 자체가 근원적인 행복일 수 있다라는 걸 발견했다는 걸 적어줬어요. 조금 자세하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본인이 잘 파악을 했다면 이렇게 간단히 써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5번째 친구. 이 친구는 이렇게 괄호 안에 제목을 하나씩 붙여가면서 자기가 이해한 대로 내용을 나누어 봤어요. 그래서 꾸페시에게 행복의 목록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꾸페시가 아니라 꾸페시가 노승에게. 그래서 노승이 굉장히 집중해서 읽는 것 자체가 좀 이상했다. 그리고 읽은 뒤에 미소를 취해줬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이후에 덧붙이는 말도 없었죠? 그래서 그게 기쁘지만 약간 실망스러웠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덧붙인 게 없다. 미소도 중요하지만 그러면은 뭐 때문에 기쁘지만 실망스러웠는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아서 정리하는 순간에는 다 알고 썼다 생각하겠지만 복습할 때는 이게 뭐였더라? 라고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상하다라고 느끼면서도 그 안에서 어떤 배움이 일어났었잖아요. 다른 것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 있게 바라봤었죠. 그러니까 다른 존재에게 관심 기울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구나라는 배움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적어주면 좋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서로 산책을 나가게 되고 산책을 나가면서 나는 뭔가 답을 주거나 지적인 대화가 있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노승의 경우는 그 풍경, 그 순간 자체에서의 어떤 행복감 이걸 굉장히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진정한 지혜라는 건 풍경 속에서 한순간에 발견될 수도 있고 깊이 감추어져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 요거는 다른 친구들도 다 동일하게 의미 있는 부분으로 발견했던 거고요. 그 상황에서 새로운 배움을 얻게 되죠.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른 뭐가 지적인 대화냐 아니면 이것이 행복 목록에서 뭐가 의미가 있냐라는 그런 그 외에 다양한 생각들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에 바라볼 시각을 갖고 생각을 갖는 것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삶에 대한 이 순간에 만족하고 근원적인 행복감을 갖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 이런 것들은 다른 친구들이랑 거의 비슷했어요. 또 다른 친구의 구조도를 보면 이 친구의 경우는 일단 처음에 처음, 중간, 끝이라고 해서 간략하게 전체적인 흐름을 짚어내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나름 기준에 따라 정리했어요. 여행을 통해서 배운 배움 목록에 들어간 행복의 특징. 요거는 배움 목록이 10가지가 있었잖아요. 그걸 자기 나름대로 그 안에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해서 적어봤고요. 그리고 노승과 대화를 하거나 어떤 행동을 보였었는데 그때 깨닫게 된 배움이라고 해서 노승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통한 깨달음 이 관계를 몇 개의 항목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경우는 행복 배움 목록이 적힌 꾸페의 수첩을 집중해서 읽는 모습을 통해서 사물을 볼 때 깊은 관심을 기울여 대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 그리고 노승이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주는 대신에 아름다운 순간을 함께하며 스스로 행복의 의미를 깨치게 한다는 점. 이걸 통해서 지금까지의 그 어떤 것보다 새로운 배움,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 무언지 깨달았다는 점. 요걸 정리를 지금 해줬고요. 노승이 순간순간 터져나오는 웃음을 보였었는데 이 지점에서 근원적인 행복을 느끼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행복의 근원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점.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줬죠. 그러니까 나름의 기준에 따라 자기가 이해한 방식에 따라 좀 지금까지의 친구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잘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행복을 찾아 여행하고 있었던 거니까 꾸빼가 깨달은 행복의 근원적인 의미를 이 마지막 부분에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으며 세상에서 얻는 다른 모든 행복의 기본이 된다라는 지점. 이건 다른 친구들도 다 정리를 해줬던 지점인데 이걸 마지막에 정리해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방식도 있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7번째 친구. 이 친구의 경우는 정신과 의사 꾸빼가 어떤 과정으로 행복 여행을 떠나게 됐는지를 간략하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행복 리스트를 열심히 집중해서 읽는 모습을 보고 꾸빼 씨가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걸 눈에 명확하게 잘 드러나게 구조도에 작성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원본에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것도 보여줬었죠. 굳이 내가 깔끔하게 정리했는데 이 노승은 원본에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모습에서 원본을 보며 더 만족하고 거기서 미소를 지으면서 노승이 봐줬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아, 이것이 바로 사물을 보는 좋은 방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지금 이 친구가 별표를 해놨는데요. 이거 나름대로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그냥 내가 목록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되는데 굳이 원본에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금 보면요. 노승이 내 행복 목록을 읽고 나서 원본인지 물어보고 원본해 달라고 합니다. 원본에 실제 여행하는 과정 중에 그냥 순간순간마다 느끼는 것을 빼곡히 적었을 테니까 막 지저분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 뭘 느꼈는지가 구구절절하게 낱낱이 그러면서도 생생하게 잘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승의 경우는 그걸 정리한 것보다는 그 순간순간 사소한 날것의 것 그것을 그대로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꾸빼는 오히려 그게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사소하기도 하고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스님, 노승의 경우는 그걸 보면서 미소도 짓고 너무나 마음에 들어했다라는 거죠. 비웃는 웃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만족하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미소를 보여준 거예요. 즉, 이 노승의 경우는요, 자기하고 상관없어 보이는 꾸빼라는 사람이 삶에 굉장히 그냥 사소하고 별것 아닌 순간순간마다 느꼈을 그 날것의 경험이나 생생한 어떤 자신의 생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꾸빼가 보기에 이 노승이라는 존재는 행복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사물을 보는 좋은 방식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굉장히 사소하고 구체적인 것에 행복할 줄 아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승은 늘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과 관련한 나름대로의 깨달음이나 자기가 이렇게 하면 좀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잡아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그걸 중요하다 생각해서 별표를 잘 쳐준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니까 그게 뭐 사물을 보는 구체적인 태도 중에서 사소하고 구체적인 행복, 사소하고 구체적인 것에도 만족할 줄 안다는 것,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주면 나중에 더 명확히 의미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다른 친구들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진정한 행복을 어떻게 파악했는지가 이제 드러나고 있죠. 그 다음 친구 보면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 이 친구의 경우도 굉장히 잘 정리했어요. 선생님이 오늘의 원픽을 꼽자면 이 친구인데 이 친구의 경우는 이제 정신과 의사 그리고 노승 이 존재들이 어떤 존재인지 자기 나름대로 파악한 것을 잘 정리를 해줬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둘이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읽더라도 이 인물들이 어떤 인물이라는 걸 쉽게 떠올리면서 단락별로 내용을 파악하게 될 거예요. 이 행복 목록을 굉장히 꼼꼼히 읽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라고 하는 큰 깨달음을 얻었고 그게 잘 드러나게끔 지금 구조도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 두 번째 단락에서의 어떤
원본도 보여달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두 번째 단락은 아니죠. 지금 그냥 번호를 편하게 이 친구가 나눠놓은 건데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여긴 게 원본 보여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원본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비웃지도 않고 진정으로 만족하는 미소를 띄었다는 점. 그래서 거기서 꾸빼가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죠. 이것이 바로 사물을 보는 좋은 방식이구나. 이 사물을 보는 좋은 방식은 사소하고 구체적인 것에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고 훌륭하다고 했을 때 약간 실망했다는 지점, 뭐 이런 것도 나름대로 꾸빼가 느꼈던 거니까 잘 정리를 해줬고요. 마지막으로 꾸빼가 노승과의 산책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배움을 얻은 것, 그래서 모든 생각을 멈추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시간을 갖는 것 그 자체가 진정한 행복이다. 그래서 행복에 대한 욕망이나 추구마저 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과 하나가 되어 존재할 때 행복이 얻어진다라고 하는 그 배움을 명확히 잘 드러나게끔 해줬습니다. 이 친구의 경우는 그래도 군더더기 없이 전체적인 중요한 의미가 잘 드러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마지막 구조도를 볼게요. 이 마지막 친구는 단락별로 지금 A, B, C, D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번호를 남겼고요. 앞부분의 줄거리도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꾸빼가 작성한 행복 목록을 노승에게 보여줬고 이 노승은 어떤 인물인지 간략히 이제 설명해주죠. 경험도 많고 명상도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거. 그 노승이 이 배움 목록을 굉장히 꼼꼼히 읽었다는 점. 그러면서 그 부분에서 깨달음을 얻었던 지점은 빨간 펜으로 지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서 표시를 해줬어요. 중요한 부분 잘 파악해줬죠. 그러면서 노승이 목록의 원본을 요구했다는 중요한 사건도 여기서 이제 잘 반영해줘서 찾아냈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물을 보는 좋은 방식, 즉 그냥 사소하고 구체적인 것에서 행복할 줄 아는 그 자세가 뭐 바람직했다라고 하는 지점도 지금 잘 파악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반응, 꾸빼가 기뻐하기도 했지만 실망했다는 거, 새로운 가르침을 원했었는데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꼭 새로운 지식이나 가르침 그 자체가 아니라 노승과의 산책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의 행복감에 젖는 것, 이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E, E, F 뭐 이런 데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산책을 통해서 아름다운 순간, 이 순간을 함께 나누는 것, 이걸 통해서도 행복할 수 있구나 하는 새로운 배움을 얻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삶의 어떤 근원적인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이 친구는 이제 단락별로 정리하면서 중요한 걸 잘 파악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 나름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주제까지 정리해줬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목록을 정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 또는 어떤 뭐 지식을 논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모든 생각을 멈추고 이 순간 하나가 되어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것 이런 것 자체도 행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잘 정리를 해줬어요.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 작성한 구조도를 통해서 그래도 몇 번 복습을 하면서 중요한 개념이 무엇인지 쭉 훑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낸 문제들 몇 개를 함께 볼게요. 2명의 친구가 문제를 내줬는데요. 문제를 낸다는 공부 방식은요. 사실은 가장 높은 수준의 공부 방식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전체적인 내용을 다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 좀 잘못됐거나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피면서 함께 볼게요. 여러분들이 화면을 잠깐 멈추고 문제를 풀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1번, 꾸빼는 배움을 적은 초고를 먼저 노승에게 내밀었다. 배움을 적은 초고를 먼저 내민 게 아니죠. 초고가 아니라 다 조금 손보고 나서 내밀었다가 나중에 원본 달라고 해서 원본 줬었죠. 첫 번째부터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의 사실적인 이해 여부를 확인하면서 잘 이해했는지 파악하려고 문제를 출제한 것 같아요, 친구가. 2번 선지, 나머지 내용은 다 맞아야겠죠. 노승은 초고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맞죠? 날것의 그것을 더 마음에 들어하고 만족해했어요. 3번째, 노승은 마음 공부에 덧붙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음 공부? 이 행복 목록이 어땠는지 거기에 대한 별다른 말. 그래서 여기 사실은 뭘 덧붙이지 않았는지 써주면 더 친절한 문제가 되겠죠. 이 꾸빼가 기대했던 것은 새로운 정보나
가르침을 주길 바라고 있었는데 그런 게 없어서 살짝 실망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 이제 묻는 선지였고요. 네 번째, 꽃배와 노승은 신목 속에서 자연을 바라보며 진리를 주고받았다. 요거는 이제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실제 시험 문제로 출제하면 약간 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주고받았다라는 것은 꽃배도 노승에게 신목 속에서 자연을 바라보며 뭘 줬고 노승도 꽃배에게 준 건데 노승을 통해서 꽃배가 어떤 깨달음을 얻은 건 맞지만 꽃배를 통해서 노승이 무언가를 진리를 받았다라는 것이 드러나진 않기 때문에 이 진리를 주고받았다를 그냥 노승이 주고 꽃배가 받았다라고 하는 의도로 출제했다면 맞겠지만 그게 사실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두 개로 해석이 돼요. 꽃배도 노승에게 진리를 줬다라고 만약에 해석이 되면 이건 오답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의도 자체는 노승이 주고 꽃배가 받았다일 거예요. 그러면 맞는 내용이긴 한데 두 개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실제 문제로 나오면은 분명히 선생님 저는 꽃배는 노승에게는 진리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막 이런 친구가 생겨버리는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오싹한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요 4번을 좀 주의해서 여러분이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5번, 모든 생각을 멈추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시간을 갖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온 중심 내용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잘 맞구나 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문제.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하면서 이 친구는 지금 여러 개의 선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OX 퀴즈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봐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화면을 멈추고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아래 3개도. 그러면 기억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꽃배는 노승에게 잘 보이기 위해 깨끗한 종이에 다시 목록을 썼다.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요걸 출제한 친구는 요거를 틀린 선지로 생각하고 냈더라고요. 왜냐면 노승에게 잘 보이기 위함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요걸 틀린 선지로 출제를 했는데 선생님은 요걸 맞을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본문에 보면요. 이 목록을 줄 때 꽃배는 마지막 배움을 적은 이유로 고매하고 친절한 노승에게 얼룩투성이인 초고를 내밀 수 없는 일이었다. 즉 노승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가 예의이면서도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노승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고 얼룩투성이가 아닌 그런 원고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잘 보이기 위해 가 아니다라고 보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의 경우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니은, 꽃배는 노승이 자신의 목록을 꼼꼼히 읽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자라는 교훈을 얻었다. 이건 맞는 거죠. 선생님 나름대로 중요한 내용의 지점이라고 얘기해줬던 거고요. 디귿, 꽃배가 보기에 노승은 사물을 보는 좋은 방식을 가졌지만 이는 행복과 관련이 없다. 행복과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매우 행복과 관련이 있겠죠. 다른 것들 사소한 것조차 미소를 지으면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노승이 행복해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리을, 꽃배는 노승이 새로운 행복과 관련된 이론을 줄 거라고 기대했다. 그걸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은 채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았을 때 실망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미음, 꽃배는 노승이 원하는 것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지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이건 어때요? 노승이 원하는 것은 지적인 대화가 아니라 그냥 그 순간 함께 산책하면서 그 자연의 모습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지적인 대화를 하는 것은 사실은 꽃배가 원하는 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음은 맞는 내용이 아닌 거고요. 비읍, 노승은 말과 행동을 통해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아라 라고 가르쳤다. 요거는 맞는 내용일까요? 틀린 내용일까요? 요걸 출제한 친구는 말과 행동이 아닌 침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를 틀린 내용이다 라고 봤는데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맞을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지금 보면 노승이 교과서 26쪽이에요. 노승이 지금 원하는 건 꽃배와 어떤 지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이 순간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느꼈다. 즉 노승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죠. 이윽고 노승이 말했다. 진정한 지혜는 이 풍경 속에서 한순간에 발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언제까지나 깊이 감추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풍경, 즉 아름다운 이 순간이죠. 이 순간에 한 번에 발견할 수도 있고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꾸빼는 문득 깊이 감추어져 있는 그것을 자신이 지금 이 순간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럼 깊이 감추어져 있는 그것이라는 것은 진정한 지혜이자 어떻게 보면 행복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 요거겠죠. 그리고 그것을 나는 이 순간 보고 있다. 즉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있는 지적인 대화를 해서만 행복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그렇게 사원 앞에 서서 구름과 태양과 바람이 한순간 산과 어울려 논의는 것을 조용히 바라봤다. 꾸빼는 이것이 지금까지 그 어떤 것보다 새로운 배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노승다운 가르침이었다. 노승은 침묵 속에서 꾸빼에게 아주 먼 옛날부터 있어온 하나의 진리를 전달하고 있었다. 그냥 이 순간이 행복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행복에 대한 욕망이나 추구까지 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과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되어 존재할 때 얻어지는 게 행복이라는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됐다는 거죠. 이 문제를 출제한 친구는 침묵이라는 말에 조금 집중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침묵이라는 그런 측면을 보면 침묵은 말은 아니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세세하게 물어보겠다, 세세한 정보로 확인해 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침묵을 통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라고 가르친 거니까 말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비읍은 틀렸어. 라고 의도하고 출제한 거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는 노승은 아름다운 이 순간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걸 일단은 느끼긴 했지만 그걸 가르쳐 주는 말 속에서 이 풍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이미 말해줬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뒷부분에 가서 침묵 속에서 배웠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이제 파악하는 것 요거에 대해서는 이 부분 침묵을 통해서 배우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시간을 갖는 것 요거 자체가 행복이라는 걸 마치 침묵 속에서만 배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기서 보면 그 모든 단서가 이미 앞에서 노승이 말한 거에서도 끼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지엽적으로 사실 묻게 되면 세상의 아름다움 그 자체의 말 앞뒤로 있는 그 말로만 집중을 하면 침묵이라고도 볼 수 있을 수 있지만 넓게 보자면 이미 그것에 대한 단서를 말로 좀 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선지라고 보여요.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서 비읍의 경우는 완전하게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앞에서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한 단서를 노승이 좀 깔아줬거든요. 그 시옷을 보면 꾸빼는 노승으로부터 근원적인 행복감에서 나오는 웃음을 보았다. 이건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거의 그대로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시옷은 맞는 내용이었고요. 지금 두 명의 친구가 문제를 내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약간 좀 잘못 이해했을지도 몰라 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지적도 했어요. 근데 이걸로 막 상처받지 말고요. 선생님 사실 걱정이 되는데 요거는 문제를 내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조금 잘못 이해했거나 라는 부분도 이해했던 그런 부분도 점검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짚고 넘어가면서 복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까지 내면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모두 다 칭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꾸빼 씨의 행복 여행을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